이번에 발표된 미국의 인프라 투자 계획을 보면 특징적인 형태가 반도체나 또 배터리처럼 첨단 산업 부분에서 중국을 압도해버리겠다라고 하는 점을 명시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미국의 경제 계획에서 특정 국가를 거론하는 것도 상당히 좀 이례적인 형태인데 그만큼 미국이 중국을 신경 쓰고 있는 증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방안의 하나로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소재에 대한 공급 체인도 재조정하겠다라고 거론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미중 관계에 따른 여러 가지 변화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요즘 아무튼 중국하고 미국 사이의 그 관계가 상당히 좀 복잡합니다. 우선 정치적인 부분서부터 한번 여쭤보면 얼마 전에 알래스카에서 만나지 않았습니까? 둘이 서로를 굉장히 비난하고 그냥 끝을 내버리는 형태가 됐습니다. 이런 정치적 갈등은 당분간 좀 계속될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뭐 시작 겨우 했다고 봐야 되고 예. 1박 2일 회담에서 첫 번째 모두 회담에 한 20분을 갖고 전체를 판단하는 거는 좀 이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미국은 아직 그 외교 방향이 정해지지 않았고 중국은 이제 미국이 무슨 소리 하나 이제 간보기 정도를 한 거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2+2 그 고위급 회담에는 많은 의미를 보기 어렵다. 예. 그리고 오히려 이제 지금부터 진행되는 미중의 그 협상 또는 회의 이게 관건인 것 같고 2+2 회담은 그냥 서로 이제 한번 떠보기 한 정도 예. 그런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산업적으로 넘어가서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인프라 투자 내용 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중국과의 경쟁에서 이긴다. 그 반도체나 또 배터리, 5G 네트워크, 뭐 신재생 에너지 이런 쪽에서 중국을 이긴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현재까지 보면 미국이 전 세계 경제에 패권을 쥐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참 이런 얘기를 그 공식적으로 담는다는 것 자체가 조금 좀 그 모양 빠진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아무튼 이런 이 내용이 거론이 된 이유가 뭐라고 지금 보십니까? 뭐 중국 많이 컸다. 앞으로 더 크면 더 위험해질 수 있다. 그래서 뭐 지금 다 미국이 1등하고 있는 거죠. 예. 있는데 이제 중국의 싹을 잘라버리겠다 이런 측면에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중국의 ABCDRS, 그러니까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뭐 이런 이제 거기서 플러스 하나가 S가 이제 두 가지일 수 있는데 예. 하나가 새틀라이트고 하나가 세미컨덕터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이번 그 중국이 14차 5개년 계획 지금 뭐 바이든은 이 4년 계획을 잡지만 중국은 5년 계획을 이미 발표를 했는데 예. 거기서 아주 특징적인 게 그 두 가지가 추가가 돼요. 지금까지 해왔던 뭐 7가지 산업 플러스 하나가 반도체, 하나가 이제 우주 항공이에요. 예.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중국의 어떻게 보면 앞으로 5년간의 투자 여기에 대한 미국의 전략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예. 그래서 뭐 미중의 기술 전쟁 이것은 아마도 앞으로 4년 동안 자초시키든지 아니면 이제 자초당하든지 이제 둘 중의 싸움이고 방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미중의 뭐 전쟁에서 한국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제 아까 그 타이틀 봤더니 꽃놀이패를 지었다고 예. 하는데 그래서 뭐 백악관에서 불렀다고 그랬을 때 우리가 공포냐 아니면 이제 한국을 대접하는 거냐. 예.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게 청바지 장사들이 돈 버는 것이고 예. 금광 캐는 광부들은 뭐 열심히 일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반도체는 지금 이게 미국이 인바이트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 미국이 이미 뭐 20년, 30년 전에 생산 기지를 옮겨버렸다고 하는 것에 대한 절박감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어차피 지금 예를 들어 메모리든 CPU든 간에 이미 시장은 과점화돼 있어요. 예. CPU는 예를 들어 인텔하고 AMD 2개, 메모리는 예를 들어서 3개 회사. 그래서 뭐 미국이 어떤 얘기를 하든지 간에 적어도 2년에서 5년 사이에 이 탑라인에 예. 제조업체들의 뭐 포지션이 이런 건 아무 바뀔 수 없어요. 지금 한다고 하더라도 공장 짓는데 2년 반 걸리는데. 그렇죠. 그래서 그건 별 의미가 없고 아마도 이제 이번에 백악관의 콜이나 이제 미국의 동맹은 크게 보면
그 전 세계적인 디바이스 메이커들의 설비 투자 확대를 자극하는 그래서 중국을 브로킹하기 위해서 미국도 투자하고 유럽도 투자하고 한국하고 대만은 콧기어서 투자하고 예. 그래서 이것에 주는 의미는 아마 그 장비 재료 소재 소부장들을 이제 기업들의 대박이 나는 예. 어떻게 보면 뭐 누가 돈 벌든 누가 깨지는 관계없이 그 장비 재료 소재 업체들의 대호황 슈퍼사이클이 왔다. 즉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도체 회사들의 슈퍼사이클도 그거지만 그거보다는 반도체 장비를 만드는 회사들 그렇습니다. 예, 이런 데가 훨씬 더 이게 좋은 상황이 왔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지금 이제 ABCD 뭐 RS 그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뭐 이런 걸 하지만 4차 산업혁명에서 이게 반도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나 이제 우리 한국으로서는 조금 이제 경계해야 되고 주목해야 될 것은 지금 미국이 동맹을 하고 뭘 한다는 것은 그게 실리콘 반도체예요. 예. 그 베이스를 실리콘으로 규소로 하는 반도체에서는 동맹을 하고 중국을 포위하겠다는 얘기인데 예. 중국은 아마 실리콘 베이스의 반도체에서는 미국의 이 포위망을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예. 근데 이제 중국이 지금 앞으로 5년 동안 뭘 하냐 하는 것의 핵심은 실리콘이 아닌 반도체에 이 판을 엎어버리는 판을 엎는 그래서 이제 제3세대 반도체라고 얘기하죠. 뭐 조금 뭐 복잡한 얘기긴 하지만 실리콘 카바이드라고 하는 화합물 반도체나 갈륨 나이트라이드라고 하는 이 소위 말하는 전력용 통신용 반도체로 이제 판을 넣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앞으로 5년 동안에 중국은 거기에 올인할 거고 지금 미국은 뭐 실리콘 반도체 당장 5년 동안에 AI가 4차 산업혁명이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 이제 중국으로 넘어가지 못하게 만들고 중국의 예. 싹을 자르겠다는 것인데 예. 그게 앞으로 아마 반도체에서는 5년간에 그 소위 말하는 그 게임의 룰, 그러니까 운동장을 바꾸냐 그대로 유지하냐 하는 예. 이제 엄청난 싸움이 벌어지게 돼 있고 거기서 우리로서는 지금 실리콘 반도체에서는 뭐 메모리에서 우리가 세계 1등이지만 문제는 이제 통신용 반도체 또는 전력용 반도체, 그 SiC나 갈륨 나이트라이드 쪽에서 우리도 빨리 대응하지 않으면 예. 이게 중국이라는 거대한 나라가 이게 국가 자본에 모든 역량을 집어넣었을 때 이것이 5년 동안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굴을 빠는 좋은 기회가 오지만 5년 이후 10년의 기간을 놓고 보면 여기서 우리가 선택을 잘못하거나 준비를 잘못하면 이것이 이게 40년, 35년, 40년의 이 뭐 좋은 실적이 엎어질 수 있는 리스크도 있다. 예. 그래서 그것도 좀 같이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아예 중국에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형태의 반도체가 아니라 새로운 게임 체인저를 가지고 나오면 그렇습니다. 그때는 이제 판이 바뀌는데 우리가 거기에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저는 이번에 그 삼성전자를 뭐 백악관에 초대하고 이러는 걸 보면서 누구는 이렇게 그 반도체 생산을 늘려서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제가 그거를 보면서 들었던 생각은 뭐냐면 이게 블록화 시켜서 공급 체인을 그 재구축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미국이 한국을 미국 쪽으로 끌어들여서 반도체에서 중국에 대응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던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뭐 우리 당군 이래로 한국이 뭐 우리는 이제 미국의 소위 말하는 쿼드 동맹에서 빠졌기 때문에 예. 이류 동맹으로 전락하는 거 아니냐는 것이 우리 이제 언론이라는 데서 많이 팽배하지만 그것은 조금 잘못된 것 같고요. 예. 이게 전쟁터가 이게 남사군도나 이쪽 그 동중국해가 아니고 이게 인도양하고 태평양 아프리카로 바뀌는 바람에 우리가 이제 쿼드 동맹에서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졌다는 뿐이죠. 예. 반대로 정말 미국이 중국을 이게 포위해서 그 목을 조르는 것은 경제 동맹이죠. 그렇겠죠. 그래서 예. 명확하게 얘기한 것이 바이든이 반도체 배터리 그리고 바이오 히토류 이 네 가지 동맹으로 중국을 포위하자고 이미 제안을 했고 예. 거기 이제 두 가지 중요한 아이템 반도체하고 우리 배터리에서는 한국이 32%, 35%의 점유율을 가졌기 때문에 예. 제가 볼 때는 오히려 한국한테는 굉장히 좋은 기회인 것이 이 지역 동맹에서 조금 한 발 물러난 것은 중국이나 이런 쪽에서 상대적인 경제적 보복을 당할 위험에서 우리가 조금 안전해졌고 예. 반대로 경제 동맹에서는 이제 우리 타이틀에서도 얘기하셨지만
미국도 한국을 빼면 동맹에 큰 구멍이 생기고 그렇죠. 예, 중국의 입장에서는 지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가까운 한국에 대해서 이제는 태도를 바꾸지 않을 방법이 없는 예. 그런 아주 좋은 그 호기가 온 거로 그렇게 보여져요. 음. 그래서 지금 뭐 우리 그렇습니다만은 당분이로 우리가 전 세계에서 마켓시어 10%만 가져도 이건 정말 대단한 일인데 예. 우리 메모리 반도체에서 삼성과 하이닉스가 월드 마켓의 75%를 가졌다. 이것은 뭐 미국이든 중국이든 이것은 이게 건드릴 수 없는 뭐 우리가 사드 때 많은 보복을 받았다고 얘기하지만 뭐 사드 때 우리 삼성전자가 중국으로 반도체 수출 못하고 하이닉스가 반도체 수출 못한 적이 없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국은 굉장히 좋은 사실은 이게 천운을 우리가 받았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반도체를 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다른 것도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제가 인프라 투자 과정에서 뭐 이런 거를 꼭 이기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반도체, 뭐 신재생 에너지, 배터리, 5G 네트워크 이런 건데요. 그만큼 제가 봤을 때는 중국의 지금의 상태도 상당히 양호하고 앞으로 미국이 봤을 때도 굉장히 무서울 거다라고 하는 전망을 하고 있다라는 그 반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런 산업들, 첨단 산업들에 대한 중국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하십니까? 5G에서 서비스나 특히 장비 기술에서는 세계 1등이 당연히 중국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배터리 같은 경우에 한국이 뭐 기술에서는 가장 앞서 있지만 이미 마켓쇼를 보면 중국이 1등이고 예. 또 더 무서운 것은 우리가 반도체도 그랬지만 일본과의 소부장에서도 그랬지 이게 지금 시장은 이게 기술을 이깁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전 세계 최대의 전기차 시장, 자동차 시장이 중국이기 때문에 배터리에서도 중국이 이것이 이제 1등할 수 있는 가능성 확률이 대단히 높은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 미국으로 놓고 보면 배터리 회사가 없죠. 예. 그리고 이게 메모리 반도체도 이게 없고 그런 이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보면 ROE를 높이는 측면에서는 OEM을 하거나 이제 뺨리스로 가는 것이 뭐 기업들의 수익성, 주가에는 크게 도움이 됐지만 지금처럼 이제 생태계 싸움에서는 아주 치명적인 약점을 지금 미국이 갖고 있죠. 그렇다고 봐야죠. 그래서 예. 그것이 이제 최근 40년 동안에 세계 모습이었던 중국이 아이러니하게도 이 생태계 싸움에서 미국을 위협하거나 뭐 예를 들어서 미국이 반도체를 중국으로 보내는 것을 완전히 중단을 시키면 중국은 바로 악소리 나고 문 닫아야 되지만 예. 그 전에 세계 시가총액 1위인 애플의 주가가 폭락을 해버리는 그렇겠죠. 애플은 단 한 대의 아이폰, 아이패드, 아이팟도 미국에서 만들지 않기 때문에 예. 이제 그렇게 놓고 보면 중국의 지금 그 40년 동안의 생태계 이것이 어떻게 보면 미국에 대응하거나 미국에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바지가랑이를 쥐고서 다리를 흔들어 버리는 예. 그런 상태까지 왔고, 근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과의 새로운 전쟁, 이 판을 바꾸는 전쟁을 지금 하려고 생각하니까 이게 뭐 그 위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한국이 바라보는 중국하고는 굉장히 다른 차원이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우리 시장이 중국 시장에 굉장히 밀접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중국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글쎄요, 뭐 이제 뭐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전형적으로 이게 이제 유동성 장세가 끝나고 예. 뭐 모든 지표가 이게 두 자릿수 성장을 하는 상황에서는 이 투자의 패턴이 바뀌는 것 같아요. 예. 전형적인 실적 장세 패턴이 나타나는 과정에서 이제 주가 조정 거기에 아마 이제 샥을 많이 받는 것 같고 예. 아마도 이제 중국 같은 경우도 기술주들이 워낙 많이 갔기 때문에 이제 가치주 그리고 경기 회복 여기와 관련되는 쪽으로 이제 매기가 이렇게 흘러가는 것 예. 이제 그거를 아마 우리 한국의 이제 개미들 같은 경우들은 그 조금 대응이 늦는 것 아닌가. 그래서 이제 그분에 대한 평가를 조금 낮게 하는 예. 이제 그런 의미가 있고 지금 기술주 같은 경우는 미국이든 한국이든 중국이든 그 사이 넘어갔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차별화가 이루어질 것 같아요. 계속 가는 놈하고 조정받는 놈. 그래서 아마 중국도 테크주들이 여전히 이제 가긴 가겠지만 차별화가 확실하게 될 것이고 예. 그리고 상대적인 세이프티 베팅은 경기가 회복하는데 같이 춤추는 이제 업종 아마 이런 쪽이 앞으로 아마 금융 같은 경우는 크게 이제
힘을 쓸 그런 예. 섹터 아닌가 싶습니다. 예, 올해 중국 시장도 경기 민감주가 힘을 쓸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소장이었습니다.